10주차 토속치유법과 다문화 상담의 세계관과 사회정의 상담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5단계 상담 전략을 계략적으로 이해하고 5단계 상담 전략 모형에 입각하여 다문화 가족의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상담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5단계 상담 전략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5단계 상담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단계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5단계 상담 전략에 근거해서 상담을 할 때 단계별로 그 점검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한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5단계 상담 전략의 1단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본은 자연스러운 자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그 어떤 형태의 다름에도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상담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관계란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며 수용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격려하는 행위에 의해 달성된다고 합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2단계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강점을 찾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왜 이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이야기나 문제를 들으면서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단계가 바로 이 2단계인 이야기와 강점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상담자는 격려나 재진술, 그리고 요약, 그리고 감정 반영 등의 기법으로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단계 상담 전략 중 3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듯이 내담자가 목표가 없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4단계는 이야기 재구성하기입니다.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 이야기, 강점, 목표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상담 이론에 따라 각 이론의 고유한 방식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중심 이론은 자기 발견과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에 인지행동 이론은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공할 겁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행동하기입니다.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계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바로 이 5단계 행동하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담자는 상담자의 윤리, 상담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정책, 또 상담 관련 법령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겠죠. 또한 핵심적인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상담실에 구비해 두었는가, 또 상담자는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상담 초기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내담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는 접수 면접 파일이 있는지, 접수 면접 파일에 있는 메모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파일의 내용을 메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실 환경이 비밀 보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일 상담실이 공개된 공간이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실은 적절하게 조용한가 체크해야 되겠죠. 다음은 내담자를 만나는 장소가 적절하게 호의적인 분위기인가, 내담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비되었는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 상담 장면, 예를 들면 복도나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도 여전히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공감적 관계, 1단계에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감적 관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공감적 관계는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을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공감적 관계 형성과 독특한 내담자와 관계를 맺기 위한 유연한 계획을 사전에 세웠는가? 두 번째, 내담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논의했는가? 상담과 치료적 관계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적 관계 단계에서는 상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대화는 어떻게 구성되며 진행될지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단계에서는 상담 윤리 규정과 법률적 주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타 기관에서 진단명을 요청한다면 내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비밀 보장과 비밀 보장의 한계를 논의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또 상담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나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내담자의 승인을 받았는가? 만일 내담자가 원한다면 상담 회기에 대한 메모와 녹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에 대해 공지했는가? 점검해야 되겠지요. 다음, 나이가 어린 아동을 상담할 때, 특히 미성년자를 상담할 때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학부모 동의를 받았는가? 다음, 상담 시작 전에 내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다문화적 차이를 다루었는가? 상담의 1차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우기 위하여 내담자와 협의했는가? 내담자가 주제와 고민에 대하여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 나중에 주의 깊게 듣고 시간이 부족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주제로 다시 돌아갔는가? 등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야기와 강점 단계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내담자의 이야기와 관심사 또는 문제 혹은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본 경청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과 자원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인 이야기와 강점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가?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용어인 주제와 도전 과제 그리고 관심사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재정의했는가? 이야기와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사실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 또는 행동을 이끌어냈는가?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가? 내담자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함을 피하였는가? 내담자의 말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상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이었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이었는가? 등등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되겠죠. 또한 내담자의 개인적 강점과 외현적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냈는가? 이야기 중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신체의 일부분에 근거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또 없을까요? 그 외에 당신의 인생에서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또 내가 당신에게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호 협의하에 목표를 수립하고 기본 경청 기술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나요? 목표를 성취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인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검토하고 이야기와 내담자의 강점에 따라 수정했는가?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도록 설정했는가? 필요한 경우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목표로 나누어 설정했는가?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단계에서는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 단계에서는 기본 경청 기술을 이용하여 대안을 탐색하며 비일관성과 갈등을 직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며 행동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재구성 단계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는가, 주제와 목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지지적 도전을 통해 직면했는가. 예를 들면 한편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도전은 뭐뭐이네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원을 받아 내담자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하고 효과적인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재구성 단계에서는 적절한 이론과 전략을 활용했는가, 내담자의 쟁점에 대해 내담자가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청 기술과 변화 촉진 기술을 사용했는가, 내담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 없어 할 때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했는가, 회기 후에 과제를 제시하고 내담자의 새로운 경험을 촉진했는가, 내담자의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담자의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이끌어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행동하기는 상담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뭐뭐를 해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 기술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회기 이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이 단계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특별히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며 실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는가, 학습 내용을 실생활로 전환할 계획은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했는가, 내담자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작동할 수 있는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가, 내일이나 이번 주에 그 전과는 달리 새로운 일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실천하기로 약속했는가, 다음 회기에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했는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는가, 내담자는 상담자와 작업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상담자와 함께 일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했는가, 다음 회기 일정에 대해 협의했는가, 추고록을 빠른 시간 내에 정의했고 필요한 경우 상담자는 슈퍼바이저를 찾거나 동료로부터 자문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0주차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